안녕하세요. 시그널 성형외과 원장 남경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필러에 대한 괴담에 대하여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판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람마다 적정 용량이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1에서 2cc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고 원하는 입술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오시죠. 근데 극한적으로 얇으신 입술 같은 경우에 이 입술의 점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커지려면 점막이 그만큼 늘어나줘야 필러가 들어가더라도 늘어나줘야 모양이 되는데 여기를 억지로 넣고 있는데 안 늘어나니까 안에만 볼록볼록볼록볼록 해지는 거죠. 이제 뒤집으면 막 필러가 안쪽에서 볼록볼록볼록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팽팽해요. 막 터질 것 같아요. 얇으신데 입술을 자세히 보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입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2달 간격으로 필러를 꾸준히 계속 넣어주셔서 점막을 조금씩 늘려야 돼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달마다 오셔서 1cc 이렇게 하셔서 거의 4, 5cc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 사실 잘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크기의 입술을 가지신 분은 대부분 1에서 2cc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좀 과한 입술 모양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그런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1cc, 2cc면 충분히 이쁜 입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들고 오시는 사진은 대부분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자 아이돌, 장원영, 카리나 이렇게. 근데 사실 입술이 이뻐서 들고 온 건지 그냥 이뻐서 들고 온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수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뒷밑 트임 상담을 오셨는데 눈꼬리가 막 올라가 있는데 연예인처럼 눈꼬리를 내려주세요 라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분이 이쁘기 때문에 들고 오는 거지 자세히 보고 오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저 기필러를 보면서 항상 아이러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성형외과 책에는 귀를 눕히는 수술만 있어요. 이제 이런 수술만 있으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이걸 세운단 말이죠. 약간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눕히지 세운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체 많이 하시니까 우선 기필러는 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귀필러는 크게 이제 귀를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귓바퀴를 좀 늘리는 거랑 귓볼을 늘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보통은 작으면 5cc 많으면 거의 10cc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귀필러가 만족도는 좋아요. 왜냐면 누우신 분들이 하시면 호불호가 없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세요. 좋아하세요. 근데 문제는 필러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지만 시술 자체는 만족 못 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다 만족하세요. 다 좋아하시고 좀 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좀 더 동안 보이고 대부분 이제 증명사진에서 귀가 없었다가 귀가 생기시니까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귀 필러는 요즘 유행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근데 막상 하시면 만족도가 좋으니까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귀가 서면 뭔가 좋은가 봐요. 예전에 안 하던 시술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이제 이게 성형이나 미용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의사들도 많아지고 어쩔 수 없는 수요를 더 창출해내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SNS가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쌍꺼풀 할 때 한 번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형외과나 그 다음에 피부과는 정말 어릴 때 여드름 심한 애나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어릴 때는 요즘은 그렇진 않죠. 요즘은 제가 너무 이쁘시고 피부도 좋고 하신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모가 점점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당연히 유행하는 시술들은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필러라고 하는 시술들이 아주 많아졌죠. 사실 원조는 스컬트라라는 시술이고 90년대에 나온 시술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가 30년 가까이 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스컬트라라는 시술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못 끌었던 건 이제 그때는 필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스컬트라라는 시술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제 주베룩이 인기를 끌면서 스컬트라도 시술도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스컬트라 한번 하려면 거의 뭐 몇백만 원 했어요. 예. 결국 필러를 대체할 만한 시술은 지방 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콜라겐 부스터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 예를 들면 주베룩 볼륨을 거의 필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베룩 볼륨이 필러만큼의 볼륨감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주베룩 볼륨이든 스컬트라든 결국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두껍게 하는 건데, 여기 아무리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를 많이 넣어도 얘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단 말이죠. 피부가 조금 두꺼워지는 거지. 피부에 이제 이 잔주름이랑 피부의 탄력 이런 걸 더 좋게 하면서 볼륨도 좀 더 좋아지게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필러처럼 뽕긋한 이마를 만들거나 뽕긋한 이렇게 통통한 입술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 못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를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겁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던 소문을 이제 조금 한 번쯤 걸러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한테 상담을 오시는 거면 전문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겠다 하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러 괴담 많죠. 근데 뭐 필러가 잘 쓰면 충분히 미용적으로 도움되는 시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보다 줄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하면 적절할지 충분히 전문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그널 성형외과 남경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